가늘게 길게란 이 말도 첫 회 때 임승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이고, 또 애틋하게라는 또 그 키워드는 맨 마지막 회에 나오는 말이었는데 이게 잘 수미상관이 제일 사실은 안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론 편인데, 코로나19 언론. 이거는 이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코로나 시대의 언론의 역할과 뭐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되게 하기 싫었어요. 저희 이야기이기도 하고 약간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한 매체에 계신 분하고 또 이제 미디어 연구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모셨는데 의외로 굉장히 한상의 그 호흡이 돼서 굉장히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결론이 좀 나왔었어요. 이제까지 우리 언론이 문제 제기형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계기로 문제 해결형 언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확인을 했고, 또 공공병원의 경영자고 운영자다 보니 공공의료가 뭘까라는 질문이 어쨌든 작년에 저한테 핵심 질문인데, 이제 김창현 교수님이 대담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의료 공공성 강화를 키워드적으로 얘기하면 탈상품화다. 의료가 상품화가 된 것이 뭐 질, 비용, 불평등, 형평성, 이 모든 것들을 야기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은 저한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강렬한 공부가 됐고. 마지막 대담할 때 이제 사실 우리 책의 제목이기도 할 것 같은데, 서보경 선생님이 이제 에이즈 운동과 관련된 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카인드니스라고, 친절,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애틋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결국에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이게 뭐 훌륭한 사람이 모였다는 이런 게 아니라 언론인과 보건의료인이 같이 협업했다는 데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언론이 어떤 위기가 있다면 좀 돌파해야 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언론인을 뭐 지망하는 청년들, 청년 보건의료인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좀 읽었으면. 지금 불안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이렇게 또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면 사실은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다 끝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섣부른 낙관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런 불안 수준이 높은 분들, 또 아니면 이제는 코로나 다 끝난 것 같은 거네 라고 좀 섣불리 낙관하시는 이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끝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막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주를 이루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는 측면에서 그런 그 양극단에 계신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자꾸 찾아야 되죠. 두 번째, 그 위험을 어디까지 감수하는 것인가에 대한 노력. 이게 코로나가 어쨌든 처음 해외에서 들어와서 수도권에서 좀 전파되다가 이제 대구 쪽으로 와서 크게 막 퍼지고 이제 전국을 이렇게 휩쓸게 됐는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서울에서 막 환자들이 한두 명씩 생기고 그랬을 때에 대구 같은 도시에서는 설마 우리한테까지 오겠냐. 사람들이 사실 그거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근데 사실 우리 계약이 계속 미뤄진 것도 비슷한 거잖아.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면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플랜 A, B, C, D, 혹시 여기까지 퍼지면 그 다음, 여기까지 퍼지면 그 다음,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바라는 마음과 객관적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던 게 사실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 공공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얼만큼, 그리고 의사를 양성한다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를 양성하면 똑같은 상황은 그냥 재방송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의사협회에서 정부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파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갑분싸인 거거든요. 문제 제기와 그거에 대한 대응이 맞느냐면 저는 별로 맞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공공의료에 어쨌든 인프라든 사람이든 뭔가 투자해야 된다는 걸 지금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로 대변되는 어떤 뭐 진보적인 이런 의료 정책에 대한 파워와 의사협회로 대변되는 어떤 좀 우파적인 보수적인 이 그룹 사이에서 정치 슬로건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정부가 그것을 정책 경연장으로 만들어줬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공의과대가 언젠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5년 뒤든 10년 뒤든. 근데 그러면 지금 과연 공공의과대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의료에 대한 정책이 없잖아요. 학자들이 먼저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논의와 토론의 장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저희가 의과대학을 한국 사회에서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 많은 시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의료 환경의 변화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짚어가면서 올해 내년 정책을 설계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2, 3년 뒤에도 저는 전혀 늦은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설계를 해야 정말 제대로 된 게 언젠가 올 것 같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만약에 지금이 전남의 곡성과 이 구례 지역에 이런 수혜가 있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는데, 이때가 만약에 대구 경북 같은 상황이었다. 그럼 정말로 어려웠겠죠. 그만큼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 어떤 문제를 다루건 간에 모두에게 위험이 균등하지 않다면 더 특별한 정책, 특별한 대안을 세울 포커스 그룹이 어딘지를 좀 알아내고, 또 거기에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과감해야 되고. 이 정도 막은 거, 사실은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이 코로나를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거를 이 K방역이 너무너무 잘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공공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알고 보니 세계 최고네, 약간 이런 마인드셋이고, 그래서 할 일을 예전에 하던 거 그냥 하는 거, 이제 이때 파는 거, 비대면 진료 해가지고 해외에도 팔고, 해외에 나가는 노동자들한테 비대면 진료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상황 판단 플러스 그 내부에서 꾸준히 이해관계를 지켜나가는 그 무엇, 핵심 이데올로그, 이런 것들이 만난 결과가 아닌가. 지난 이제 6개월을 돌아보면 사실 시사인 만큼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 높은 기사를 낸 매체가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고 좀 적극적인 피드백과 요구를 하는 것이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다음의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책으로 만들고 하나의 담론으로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책도 사고, 읽고, 북토크에도 들어와서 채팅도 해야 되고, 심지어 어디 가서 담론도 만들라고.